트럼프 행정부가요, 추방명령을 받고도 자발적으로 자진 출국하지 않은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는 하루 998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국토안보부 차관보인 트리샤 맥러플린이 오늘 팍스뉴스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불법 외국인은 CBP 홈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해서 자발적으로 추방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자진 출국하라는 이야기죠. 자발적으로 추방하라. 그리고 지금 당장 나라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그 애플리케이션의 모습인데요. 국토안보부가 개발한 이 애플리케이션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불법 체류자로 미국에 살고 있었고 나중에 다시 미국에 올 생각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본인이 불법 체류자로 살고 있었다라고 등록을 해놓고 자진 출국하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불이익을 보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이 많죠.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맥러플린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결과냐? 여기에는 불법 외국인이 최종 추방 명령을 초과한 날마다 하루에 998달러의 벌금이 포함된다. 자, 불법 체류자로 살고 있는 사람 누구한테나 무조건 998달러 하루당 벌금을 주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에 추방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하루당 998달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방 명령을 받게 되면 몇 월 며칠까지 나가라라는 날짜가 나오게 되겠죠. 그 날짜를 지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추방 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행정부는 불법 이주민이 불법 외국인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1996년의 법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18년까지 시행되지 않았던 이 법률을 활용해서 행정부는 최대 5년 동안 불법 이민자에게 소급해서 처벌을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집권하고 있던 2018년까지 소급해가지고 적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5년 동안 적용을 최대 5년 동안 불법 체류자들 같은 경우에 불법 체류한 기간이 추방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한 기간이 뭐 5년이 넘었다 그러면 최대 5년까지 하겠다. 1년에 365일이니까요. 365 곱하기 5 곱하기 998달러 하면은 그것이 100만 달러가 넘어간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벌금이 100만 불이 넘는 벌금이 나올 수도 있다. 예. 로이터 통신에서 이러한 보도를 가장 먼저 내놓았는데 벌금을 내지 않은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재산을 압류해 버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1996년에 만들어진 법률이 그러한 법률이라는 것이죠. 팍스뉴스에 따르면 자발적 추방의 다른 이점으로는 범죄가 아닌 불법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보관할 수 있고 본인이 번 돈을 본인이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잡히면은 벌금도 내야 되고 막 뭡니까 다 해야 돼. 자발적으로 출국하면 문제가 없는데. 불법 이민자들이 잠재적으로 미래에 합법적 이민에 대한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데 만약에 계속 불법 체류자로 미국에 있다가 잡히게 되면 추방명령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고 계속 미국에 있다가 잡히게 되면 두 번 다시 미국에 들어올 입국 기회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예. 최종 추방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뿐만이 아니고 국토안보부에 의해서 언제든 체포되고 강제 추방될 수 있으며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예. 또한 합법적 이민 시스템을 통해서 미국에 재입국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조차도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로서 추방 명령을 받았으면 법률이 지정하고 있는 기일 안에 빨리 자발적으로 출국하는 것이 그것이 정답이다. 만약에 그 날짜를 놓쳤다면 빨리 CBP 홈 앱을 이용해서 등록을 하고 빨리 미국을 떠나라라는 이야기. 뭐 등록 안 하고 떠나도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하여간 등록을 하고 떠나라고 나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전해드립니다. 어찌됐든 불법 외국인들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최근에 보도 나오는 것을 보면은 유학생들의 비자가 취소되는 사례들이 지금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유학생들의 비자 취소 사례들을 보았더니 아니 그냥 단순하게 과속 위반, 스피딩 티켓 같은 것 띈 그러니까 폭력 범죄 같은 그런 엄한 중범죄가 아니라 이러한 그 간단한 단순 과실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유학생 비자가 취소가 되는 이런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는 것이 스피딩 티켓을 띄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 내용을 보시면 좀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스피딩 티켓을 띄었다라는 이유로 유학생 비자가 취소되지는 않는데 그것이 취소된 이유는 따로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중범죄인 곳이 있습니다. 스피딩 티켓도. 예를 들어서 버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메릴랜드도 비슷한데 버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20마일 이상 과속을 하게 되면 규정 속도보다 제한 속도보다 20마일 더 오버해서 과속을 하는 경우에는 중범죄로 처리합니다. 형사범죄로 처리합니다. 형사범죄로. 예, 그런 경우에는 입출국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마다 좀 법들이 다르니까 그렇다 치는 것이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학생들의 유학비자가 취소되는 가장 큰 원인은 그들이 반국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반국가 반미의 무슨 뭐 시위에 참석을 했다거나 뭐 이런 반국가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비자가 취소가 되는 그러한 경우이고 아니면 중범죄를 저질러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비자가 취소되는 이러한 경우이지 뭐 근데 아주 특별한 이 예들을 가지고 그게 일반적인 예인 것처럼 확대 재생산하는 건 좀 곤란하겠다. 중요한 것은 미국에 와서 살거나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싶으면 그러면은 미국이 정하고 있는 법규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너무나 상식적인 것인데 근데 왜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면서 권리만 주장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